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1번.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우리 전선은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효성이 풍부해야 돼요. 좀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작아서 좀 가벼워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에 보니까 고유저항, 기호가 R이죠. 고유저항이 클 것 그랬는데 고유저항이 크면 안 되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전선이에요. 전선에는 이렇게 전류가 간다고요. 그런데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 기호가 R이죠. 요 R이 크면 어떻게 돼요? 우리 I 제곱 R. 즉, 전류가 가다가 저항을 만나면, 자, 열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저항이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유저항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의 약호는? 자, 암기할게요.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OW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거 OW 전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암기할게요. 우리 DV 전선이라는 건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을 의미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43번. 코드 길이가 짧을 때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익스텐션 코드라고도 부르는 것은? 자, 43번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보죠? 자, 우리 해설에 이렇게 있는 거. 요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테이블 탭 또는 익스텐션 코드라고 부르는 요겁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멀티탭이라고 많이 부르죠? 요건 멀티탭이 아니고 멀티탭은 얘입니다. 얘가 멀티탭이에요. 우리 콘센트 수가 부족했을 때 좀 수구를 콘센트 이렇게 풀러 꽂는 구멍을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요게 멀티탭. 그 다음에 코드가 짧을 때 연장해 쓰는 거. 요걸 테이블 탭이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셔서 답은 3번 암기하겠습니다. 문제 44번.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 절단에 사용되는 공구는? 자, 우리 펜치는 일반적으로 가는 전선을 이렇게 절단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굵은 전선은 요 클리퍼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절단합니다. 우리 해설에 요거 보이는 거 있죠? 요게 클리퍼라고 합니다. 굵은 전선 절단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답은 3번. 문제 45번. 옥내 배선에서 전선 접속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전선 접속. 자, 이렇게 전선이 있고 전선이 있으면 두 개 전선을 이렇게 해서 막 접속을 합니다. 전선을 접속하면 당연히 우리 전선의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가 약해지죠.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건 인정하나 강도를 20% 이상은 약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답은 얘가 아닙니다. 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전기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자, 전선을 접속하는데 여기에 저항 R은 증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이유 말씀드렸죠? 이 전선에 여기는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흐른다고요.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 저항을 만나면 I 제곱 R이라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열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저항을 막 증가시켜버리면 열이 막 증가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선을 접속할 때 전기 저항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답은 1번. 문제 46번.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슬리브라는 건 우리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데 전선을 접속할 때 씁니다. 그러면 지금 유의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잘못된 거 물어봤습니다. 자, S형 슬리브는요. 자, 단선도 접속할 수 있고요. 연선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단선과 연선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1번이 잘못된 거죠. 답은 1번 골라주겠습니다.
문제 47번.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47번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자, 요게 합성수지관 두 개를 접속하는 거예요. 뭐 길이가 짧아서 연결하는 거죠. 연결할 때는 자, 요 기구를 쓰는데 요게 커플링입니다. 요 커플링이라는 자재를 써서 합성수지관 두 개 연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커플링 안에 합성수지관을 조금만 넣으면 이게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넣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관 바깥지름이 10mm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삽입하는 깊이는 우리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은 넣어야 됩니다. 즉, 관 바깥지름 10mm면 여기다 12mm 이상은 넣어야 된다. 이거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했다. 접착제라는 건 관을 넣고 여기다가 본드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게 접착제를 넣고 하면 관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간 덜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접착제 사용하면 0.8배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10mm면 8mm 넣으면 되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12mm 넣어야 된다. 즉 1.2배하고 0.8배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 그럼 문제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에 있네요. 1.2배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잘못된 것은? 자, 우리 해설에 금속관 공사 시설 조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금속관 공사 하면요. 절연전선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즉 OW 전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금속관 이렇게 있으면 그 관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다가 전선을 넣기 위해서잖아요. 전선 이렇게. 그런데 단선이라는 건 한 가닥짜리 전선이잖아요. 단선이면 가는 전선이면 괜찮은데 굵어지면 단선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니까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굴곡이 있는 배관이면 넣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선 쓰고요. 단선의 경우는 동선이면 10스키아 이하, 알루미늄은 16 이하까지는 단선도 가능한데 그 이상은 단선 쓰지 말고 연선 쓰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맞죠? 자, 금속관 안에 여기 금속관 안에는 접속하면 안 되겠죠. 전선을 접속하면 안 되겠죠.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전선은 16초가시 연선을 사용할 것. 우리 16초가 16 이하까지는 단선도 가능한데 16을 초과했다. 그러면 단선 쓰지 말고 연선 사용하라. 얘도 맞죠? 그 다음에 5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할 것. OW 전선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문제 49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 상호간 접속에 필요한 부속품은? 자, 합성수지관끼리 연결하려면 어떤 자재가 필요하냐면 커플링, 얘가 필요했죠. 답은 1번 가져가시고 아까 문제 나왔듯이 그러면 커플링을 사용해서 접속할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은 삽입해라.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하면 0.8배 이상은 삽입해라. 이거까지 같이 세트로 가져가겠습니다. 문제 50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 합계는 일반적으로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여야 하는가? 자, 금속 덕트 공사 이것도 잘 나오죠. 요게 금속 덕트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거. 자, 금속 덕트 공사에서 금속 덕트는 두께 1.2mm 이상 철판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지점 간의 간격은 3m 이하로 지지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니까 당연히 접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단부는 폐쇄, 막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소동물, 작은 동물, 뭐 쥐나 고양이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떤 뭐 정기적으로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자, 지금 덕트 안에 전선을 이렇게 부설을 했는데
전선이 이 덕트 안에 꽉 차면 전선에서는 열이 나잖아요. 열. 그 열이 발산될 곳이 없어.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재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정률은 일반적인 전기다 그러면 20%까지만 채우라는 거예요. 전체 내부 단면적의 20%니까 이 정도만 채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어 회로다 그러면 50% 이하로 채워라. 이게 규정이니까 얘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 전광 표시 장치, 출퇴 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어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경우 20% 이하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자, 누전 차단기 나오면요. 자, 지금 이 문제처럼 자, 사람이 쉽게 접촉이라는 키워드를 주거나 아니면 금속재, 외함이라는 키워드를 주면 사용 전압은 50V 초과일 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수중 조명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때의 누전 차단기 설치하는 전압은 30V 초과일 때 설치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가 자, 신호등일 때를 줍니다. 신호등에서 몇 볼트 초과일 때 누전 차단기 설치하느냐 물어보면 150V 초과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설비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정도니까 누전 차단기 관련해서입니다. 자, 사람이 쉽게 접촉한다 또는 금속주 외함이다 하면 50V 초과일 때 누전 차단기 달아야 된다. 1번을 지금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답 1번이네요. 우리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52번. 다음의 심벌 명칭은 무엇인가? 자, 52번 암기하겠습니다. 자, 이 기림에 있는 심벌은 피레기의 심벌입니다. 자, 우리 해설 참고하시고, 자, 우리 하나를 예를 들면 여기 위에는 이렇게 전선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이 L1, L2, L3니까 이렇게 세 선이 가겠죠. 얘는 이렇게 첫 번째 선에, 그다음에 얘가 두 번째 선에, 얘가 이렇게 세 번째 선에 이렇게 연결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선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전압이 가면 그냥 전압은 그대로 이렇게 가고 여기는 절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서지, 높은 전압이 이렇게 들어왔다. 여기에 이렇게 정상적인 전압 말고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자, 이리로 들어가면 기계가 어떤 기기들이 뭐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이 높은 전압, 이상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전압을 이렇게 이 이상 전압을 방전시키는 거예요. 방전. 그럼 여기로 가는 전압은 뭐 약간의 이상 전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높진 않겠죠. 그래서 이 전압이 기기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높은 전압, 이상 전압을 방전시키는 거. 요게 피렉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53번.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자, 우리 전선의 높이 이거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가공 인입선이에요. 그 다음에 저압이고요. 자, 우리 해설 볼게요. 해설을 보면 저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 해가지고 그냥 저압이지만 저압이랑 고압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인입선의 경우 저압은 5m 이상, 그 다음에 고압은 6m입니다. 철도 궤도 잘 나옵니다. 얘는 6.5m 똑같아.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를 지나간다 그러면 저압은 3m, 고압은 3.5m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까지는 암기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암기하시고 자, 또 가공 전선의 높이도 같이 갈게요. 가공 전선의 높이. 자, 그러면 가공 전선이라는 건 인입선이라는 건 집에 전기를 들어오는 게 인입이라는 거고 그냥 가공 전선은 일반적인 경우에요. 자, 그럴 때는 저압은 6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3.5m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 가공 전선이나 가공 인입선이나 다 똑같은데 저압 가공 인입선이면 도로 횡단이 5,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3. 가공 인입선이 아니고 그냥 가공 전선이면 고압은 똑같고 저압은 우리 도로 횡단은 6,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3.5가 됩니다.
지금은 인입선이니까 5m 이상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54번. 하나의 수용장소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전선은? 자, 그럼 한 개념을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대지라고 볼게요. 이렇게 대지가 있고, 자, 집을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집에 우리 전기 220V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들여오는 거를 우리가 인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나왔었죠. 자, 인입을 받으려면 우리 한전에서 전선이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주상변압기가 있으면 이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이렇게 220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전 문제는 뭐냐면, 자, 요게 저압, 가공, 인입선이죠. 자, 이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뭐 높이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5m다 이게 답이었잖아요. 우리 53번 문제는. 그럼 54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이 집에 이렇게 인입을 받았습니다. 전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이 옆에 하나가 더 생겼어. 이렇게. 자, 이 집에도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전봇대가 못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 전기를 받았으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 옆집으로도 전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게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이웃 연결 인입선을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른 수용 장소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배선 요거를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암기할게요. 문제 55번.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 기초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이 하는가? 자, 지지물이라는 건 전선을 지지하는 어떤 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주, 뭐 전봇대라고 하죠. 이게 전봇대나 전주의 안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암기할게요. 안전율은 2.0 이상입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기구는? 자, 주상변압기가 뭐냐면 전주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죠.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요 변압기, 요거를 주상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변압기를 매달을 때, 그러니까 설치할 때 사용되는 기구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행거밴드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거밴드를 설치하고 거기다 변압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7번. 배전반 및 분전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자, 우리 해설에 보면 배전반이나 분전반 설치 장소 나와 있습니다. 자,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요.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개폐기, 열고 닫는 거, 개폐기 쉽게 개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회로 같은 걸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장소 그냥 쉽게 다가오죠.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보기 1번에 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있죠. 접근이 어려운 장소.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접근이 어려우면 뭔가 사고 났을 때 차단기를 내리러 간다 만약에 그러면 접근이 어려우니까 힘들겠죠. 답은 1번입니다. 문제 58번. 개경 변류기의 약호는? 잘 나오죠. 우리 변류기 약호 CT 암기하십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WH라는 건 얘는 전력량계. 우리 계량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CB 얘는 차단기입니다. 그 다음에 DS 얘가 단루기예요. 우리 해설 참고하시고, 그럼 변류기가 CT인데 얘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대전류를 소전류, 그러니까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서 전류계에 공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요 밖에 있는 동그란 거, 요게 CT, 이걸 변류계라고 한다고요. 자, 얘랑 대응되는 게 PT가 있죠. 얘는 계기용 변압기죠.
얘도 잘 나옵니다. 그럼 개경 변화 기억하는 뭐예요? 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저전압 몇 볼트로 바꿀 건데요? 110볼트로 바꿔서 어디로 보내요? 전압계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암기해 놓으시고. CT도 마찬가지입니다. CT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꾼다고 했는데 소전류 5A로 바꾸는 거예요. 5A.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전류계로 보낸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CT입니다. 59번 화약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59번도 잘 나옵니다. 여기 화약류 분말, 그 다음에 폭발 우려가 있는 곳. 자,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위험한 장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럼 위험한 장소의 공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타입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합한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닌 거 물어봅니다. 적합하지 아닌 거.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갈 거는 자, 위험한 장소에서 가장 좋은 공사 방법은 금속관 공사다. 자, 두 번째 공사는 케이블 공사다. 세 번째가 우리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위험한 장소를 준 다음에 공사 방법으로 맞는 거 물어보면 금속관 공사가 답이 될 거고, 자, 위험한 장소를 준 다음에 공사 방법으로 잘못된 거, 아닌 거 물어보면 요거 세 개 외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자 공사 이런 게 답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알맞은 거 물어봤으니까 그냥 답은 그냥 금속관 공사가 맞아요. 답은 그냥 1번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위험 장소가 지금 문제처럼 뭐 폭연성 먼지 위험 장소 요거만 주지 않아. 다른 위험 장소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위험 장소 느낌적으로 위험 장소다 그러면 공사 방법 이렇게 3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60번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전압은? 자, 60번입니다. 어쨌든 위험한 장소에서요. 대지전압 몇 볼트냐 물어보면 그래도 위험한 장소지만 220볼트는 우리가 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220 이하 하면 너무 타이트하니까 대전압은 300볼트 이하로 합니다. 답은 4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